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종강이네 마지막 종강 수업이네요. 제가 한 주를 휴강하는 바람에 네, 이제서야 종강이고 너무 공지사항에도 제가 미리 썼는데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네, 대신 이제 이번 수업은 다음 주까지 제가 날짜 정한 공지사항에 적어드렸는데 그때까지 수업을 좀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네, 제가 그리고 이 클래스 기말 대체 과제방을 제가 개설을 해놨으니까 여러분 기말 대체 과제를 하셔서 네, 거기다가 기한 내에 올려주시면 제가 채점을 이쁘게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성적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적이 잘 나오지 않을까 어, 너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네, 초기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에게 최대한 네, 꽉꽉 눌러서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네, 학교 측이 이렇게 제안을 해놓은 맥시멈까지는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네, A도 마찬가지고 B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될 수 있으면 다 좋은 점수, 그다음에 최대한 꽉꽉 눌러서 맥시멈까지 학교에서 정해놓은 그 맥시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성적을 드리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그렇게 또 기말 대처가지고 어려운 건 아닐 거예요. 네, 하시다 보면 네, 여러분하고 관련되어 있는 어떤 교육을 받을 권리니까 잘 작성해서 네, 대처 과제방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행정조직 할 차례죠, 여러분. 네, 자, 행정조직은 자 국가 행정조직하고요. 보시면 자치행정조직으로 나누죠. 네. 자, 흔히 말하면 이제 그 국가의 일을 국가가 자신의 분신을 네, 지방에다가 심어 놔서 그 분신이 국가의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국가에서 원래 해야 되는 어떤 고유한 어떤 국가의 업무.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저희 지방자치 관련해가지고 이제 지방단체에서 이제 하는 거죠. 네, 자치행정을 하는 거죠. 네, 자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 행정조직에 국가행정조직을 보시면 자, 국가행정조직은 결국 국가의 행정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국가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 자신의 행정기관이 국가행정기관이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 국가행정기관이라는 건 국가의 어떤 그죠? 중앙과 지방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런 거죠. 이게 그러니까 어떤 독립적인 게 아니고 결국은 그냥 어, 국가의 행정기관인데 국가가 그 자신의 그 아바타나 분신을 네, 떼내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자율성이 없어요. 결국은 상하 명령 계통인 거죠. 네,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그게 이제 국가 행정 조직인 거죠. 네, 즉 국가의 어떤 행정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국가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 자신의 행정기관인 거죠. 결국은 그냥 자기 자신 이렇게 분할한 거죠. 네, 그래서 국가 자신의 행정기관이 바로 뭐다? 네, 국가의 행정기관이다. 자, 구체적으로는 행정관청이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우리가 얘기를 하죠. 자, 행정관청은 국가를 위하여 뭐죠? 그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쵸? 여러분 무슨 행정관청 많이 들어보셨죠? 네, 또 그것을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다 이런 거죠. 그쵸? 국가의 어떤 행정기관은 뭐죠? 국가를 위해서 당연히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겠죠. 그쵸? 원래 국가 행정 조직인데 따로 떨어져 나왔으니까 자기의 분신이 그렇죠. 그래서 뭐죠? 의사를 결정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당연히 뭐죠? 국가가 행정하는 건 뭐죠? 강제력이 동반되죠. 그래서 외부의 어떤 자기의 권한을 표시하는 거죠. 왜 그것을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그 기관이 바로 이제 행정관청인 거죠. 네. 즉 그래서 이 행정관청이 표시한 의사는 당연히 국가의 의사가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행정관청의 행위는 당연히 국가의 행위로서의 효과를 가진다. 왜냐하면 원래 국가의 행정 조직이었는데 이게 분할돼서 나오는 거니까 그 행정관청 그 자체가 바로 국가인 거죠. 국가. 네, 그래서 걔네들이 표시한 어떤 그 뜻이 국가의 바로 의사가 되고 그다음에 걔네들의 행위, 바로 그 행위가 바로 국가의 행위가 되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그리고 이런 행정관청을 보좌하는 보조기관이라든지 보좌기관이 있는 거죠. 자, 이런 보좌기관이나 보조기관은 뭐냐면 국가의 행정관청에 소속되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보좌나 보조기관은 그 국가의 행정관청 아래에 있는 거죠. 상급기관이 바로 자기 행정관청이죠. 네, 행정관청이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행정관청에 소속되어서 어떤 행정에 관한 국가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정청의 권한 행사를 보조함을 임무로 하는 그 기관을 우리는 보조기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차관이라든지 차장, 뭐 실장, 국장, 부장, 과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런 거죠. 자, 국가행정조직은 뭐 예를 들면 뭐 각 부처가 되겠죠. 각 부처 장관 정도 되겠죠. 뭐 교육부, 뭐 그런 거죠. 네, 법무부, 막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의 어떤 행정조직의 하나로서의 어떤 예고, 자, 이 보조기관이나 이 보좌기관은 뭐냐면 그런 행정청, 뭐 교육부라는 이런 국가의 어떤 행정청 이에 속해서 예를 들면 뭐 교육부에 속한 어떤 교육부 차관이라든지 또는 뭐 교육부에서의 뭐 고등교육을 운영하는 고등교육부에 있는 뭐 차장이라든지 또는 국장이나 실장들 다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라고 하죠. 아, 그러면 왜 뭐죠? 사람이 한 사람인데, 네, 왜 이 사람 한 사람을 기관이라고 그러냐? 네. 좀 그렇죠. 이 사람이 기관인 거죠. 예를 들면 대통령도 헌법상 기관인 거죠. 대통령이라는 기관이에요, 여러분. 물론 이제 대통령은 한 사람인 거죠. 이제 자연인이 한 사람이 맡고 있지만, 네, 헌법상 나와 있는 헌법기관 하면 대통령도 포함이 되는데, 대통령은 뭐죠? 그 직무를 맡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서 그렇지, 그 자체가 바로 대통령이라는 그 쥐 자체가 바로 헌법기관이에요. 음, 그래서 기관인 거죠. 이거랑 거의 똑같이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결국은 이런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도 행정관청에 소속되어서 어떤 행정청이 어떤 자기 의사를 결정을 하고 또는 표시를 할 때 그 행사를 보조하는 그런 임무를 띠는 기관이긴 하지만 그 자체가 뭐죠? 기관인 거죠, 기관. 단독기관인 거죠. 그래서 좀 약간 더 어려운 말로 하면 단독기관. 단독기관이 뭐냐면 한 사람으로 구성된 기관인 거죠, 여러분. 물론 기관이 뭐 여러분 뭐 잘 아시다시피 100명으로 구성이 될 수도 있고 1000명으로 구성될 수도 있지만 한 명으로 구성될 수 있죠. 네. 그걸 우리는 이제 단독기관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이 단독기관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쵸? 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차관이라든지 차장, 실장, 국장, 부장, 과장 등이 어떤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에 해당이 된다. 자, 이런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네, 국가의 행정 조직은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자문기관이 있습니다. 자, 행정청의 자문에 따라, 자, 혹은 스스로 행정청의 권한 행사에 대해 의견을 제시함을 주된 임무로 하는 기관을 말함. 예를 들면 그러는 거죠. 국가행정청이 무엇인가 어떤 권한을 이렇게 행사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권한을 행사하면서 어떤 국민의 기본권에 침해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런 권한을 행사하면 뭐 법의 테두리는 이 정도인데 우리가 이 테두리를 벗어난 게 아닐까? 또는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행정청이 국가가 자기의 행정 권한을 사용을 해서 그런 이제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이런 권한을 행사하는 게 맞는 것인가? 그렇죠. 또는 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런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어떠한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가? 자, 이런 것들을 자문해 주는 기관이 바로 이제 자문기관이라고 할 수 있죠. 자, 행정청의 자문에 따라 그렇죠. 어떤 행정관청의 자문에 따라 또는 혹은 스스로 어떤 행정청의 권한 행사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를 할 수 있는 거죠. 즉 자문기관은 행정청이 어떤 자기 권한 행사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어서 자문을 할 수도 있거나 또는 이제 행정청이 이제 막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데 자문기관 자기 스스로가 어떤 행정청의 권한 행사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제시할 수 있죠.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또는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다. 자, 이렇게 하는 이제 기관이 이제 우리는 자문기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자문기관은 어떤 자문기관의 의견, 공고는 이제 법률상으로는 행정청을 구속하는 게 아니라는 거에 여러분은 좀 유념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 자문기관은 네, 물론 이제 자문기관이 어떤 이제 공고나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의견을 얘기를 할 때는 행정청이 무시하기는 힘들겠죠. 바로 이제 뭐 무시하기는 힘들 텐데 잠시만요. 무시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이 자문기관 자체가 어떤 자문기관이 거기에 대한 어떤 의견이나 공고를 낸다고 해서 행정청이 반드시 그 의견이나 공고를 따라야 되는 건 아니다. 즉 행정청을 구속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즉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어떤 각종 위원회, 심의회 그리고 단독 기관으로서의 어떤 고문 등이 있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자문기관은 무슨 위원회 또는 무슨 심의회 또는 무슨 단독 기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네, 당독기관에서 고문이 한 사람 있는 거죠. 뭐 행정청에 어떤 고문 딱 한 사람 있는 거죠. 이건 말이 고문이긴 하지만 이 고문이 바로 단독기관인 거죠. 한 사람으로 구성된 기관 또는 뭐 한 사람이 아니고 어떤 위원회라든지 심의회 이런 기관들로 구성이 됐는데 결국은 무슨 위원회 무슨 심의회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자문에 불과한 거죠. 네, 법적 구성력은 없죠. 네, 법적 구성력이 없다는 건
행정청이 꼭 그런 자문기관의 의견이나 공고에 따를 필요가 없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부담은 상당히 생길 수 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자, 잠시만요. 녹화가 잘 되고 있나요? 잘 되고 있네요. 아, 그리고 의결기관. 자, 의결기관은 자, 행정청이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전제 요건으로서의 어떤 의결을 하며, 즉 무슨 말이냐면, 자, 행정청 안에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죠. 예를 들면 방금 위에서 봤듯이 뭐 자문기관, 집행기관, 뭐 보조기관 이렇게 쭉 있는 거죠. 결국은 이런 이제 뭐죠? 자문 받고 또는 보조기관의 어떤 보고를 받고 이렇게 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행정청 그 완전한 그 행정관청 한 명이 행정청,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행정청의 어떤 그 주체가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근데 그 행정청 안에는 뭐죠? 의결기관도 있고, 집행기관도 있고, 감사기관도 있고, 보조기관도 다 있는 거죠. 그렇죠. 즉 뭐냐면 행정청이 자, 우리 행정청의 의견은 이런 거다. 우린 이렇게 할 거다라고 뭐죠? 어떤 의사표시를 하는데 그 의사표시가 결정된 의사표시잖아요. 즉 행정청 내에서 그러한 의사를 표시를 하기 위해서 행정청이 그러한 의사 표시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그 행정청 안에 의결기관이 있는 거죠. 그 의결기관에서 자, 이렇게 의결해서 이거를 우리 행정청의 의사 표시로 하자 해가지고 그 행정 표시를 이제 행정청 그 청의 어떤 그 대장 그 대장의 이름으로 이제 의사 표시를 하는 거죠. 그 의사 표시를 하기 위한 사전의 어떤 전제 요건으로서의 어떤 행정청 안에 어떤 의결기관이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의결한 내용을 뭐죠? 검토를 거쳐서 이제 행정청에 공식적인 의견으로 해놓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행정청 안에 소속되어 있는 이제 의결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행정청이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전제 요건이 되겠죠. 그럼 그렇죠. 어떤 행정청의 의사는 이런 거다. 우리의 의사 표시는 이런 거다 했을 때, 자, 그러한 의사를 결정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겠죠. 그게 바로 이제 의결기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제 요건으로서 어떤 의결을 하며, 그렇죠. 자, 이것에 기해 어떤 국가 등의 의사가 표시되는 의미에서 국가의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기관을 말한다.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면 징계위원회라든지 또는 행정심판위원회, 자,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주로 이제 어떤 의결을 하는 거죠. 네. 다 징계위원회에서 어떻게 뭐 감봉, 견책 뭐 이런 이제 결정을 내리면 결국은 징계위원회 이름으로 의사 표시를 하는 게 아니고 누구 이름으로 해요? 어떤 행정청의 어떤 대장, 그렇죠. 무슨 교육부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러면 교육부 장관의 이름으로 그렇죠. 징계가 되는 거죠. 징계위원장 이름이 그렇게 되는 거죠. 징계위원회 이렇게 안 나가는 거죠. 그렇죠. 징계위원회는 행정청 안에 속해 있는 어떤 단순한 의결기관일 뿐이니까 결국은 그 행정청의 어떤 의사표시는 그 행정청의 대장에 의해서 뭐죠? 표시가 된다. 자,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집행기관. 아,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죠? 국가행정기관을 하고 있는 거죠. 행정조직. 자, 국가행정조직에는 자, 행정관청이 일단 있고, 그다음에 이 행정관청 안에 이제 이 집행기관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집행기관은 뭐냐면 행정청의 명을 받아서, 그렇죠? 행정청의 명을 받았죠. 네, 집행기관. 행정청 안에 있는 기관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집행기관은 당연히 행정청의 명을 받겠죠. 네. 행정청의 명을 받는다는 것은 이 행정청 당의 명을 받는 거죠. 네. 이 명을 받아서 실력으로서 이를 집행함을 임무로 하는 기관. 그렇죠? 네, 집행하는 기관인 거죠. 어떠한 것들을. 자, 법률에 근거한 결정이 내려지면 그건 바로 행정청에 있는 어떤 대장, 즉 행정청에 있는 그 어떤 당의 명령으로 내려가는 거죠. 집행기관에 그런 명령이 전달이 되면 그 집행기관에서 이제 이를 실력으로서 그런 것들을 집행을 임무로 하는 기관이 바로 집행기관이고, 자, 즉 뭐죠? 실력이니까 강제가 되겠죠. 네, 강제 집행 기관을 말하겠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경찰 공무원이라든지 세무 공무원 등이 속하겠죠. 자, 그렇죠. 국가 행정 조직에 있어서 합법적인 권력, 합법적인 실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렇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합법적으로 어떤 물리적인 어떤 힘으로 또는 실력으로서 강제를 할 수 있는 강제 집행 기관이 바로 이제 뭐 예를 들어 경찰 공무원이라든지 세무 공무원들이 이 집행 기관에 속하겠죠, 여러분. 음. 자, 감사기관입니다. 자, 감사기관은 자, 행정기관의 사무, 그쵸? 어떤 회계 처리를 검사하여, 자, 회계는 뭐죠? 돈인 거고, 사무는 뭐죠? 국가의 사무겠죠. 국가의 사무. 그렇죠. 지방의 사무가 아니고, 네, 국가의 사무겠죠. 왜냐면 국가의 행정 조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행정기관의 어떤 사무나 또는 회계 처리, 네,
나중에 결산이겠죠, 결산. 네, 어떤 1년간의 또는 뭐 예산을 받아서 어떤 행정기관에서 어떤 이제 예산을 쓰고 있는데 또 예산 중간중간에 네, 검토도 할 수 있겠죠. 네, 또는 이제 1년 다 쓰고 나서 결산, 네, 결산 검토도 할 수 있겠고 어찌 됐든 그런 행정기관의 어떤 이제 국가의 어떤 사무라든지 또는 그 국가의 사무를 진행하면서 사용했던 그 예산 내역, 즉 회계죠. 네, 회계 처리를 검토하고 그 적부가 뭐죠? 잘 썼냐, 못 썼냐, 이게 법률에 어긋나냐, 아니면 법률에 합하냐, 이런 거죠. 그런 적부를 검토하는 기관이 바로 뭐냐면 감사기관인 거죠. 예를 들면 국가행정조직 중에 가장 대표적인 감사기관이 감사원이 있죠. 감사원. 그래서 감사원을 비롯한 또 상하급 행정기관 상호 간의 일반 감사원, 즉 감찰부죠. 감찰부. 예를 들면 행정기관 안에도 스스로의 어떤 다정적인 노력을 하기 위해서 네, 어떤 감찰부를 두는 거죠. 그러니까 상급 기관에 있는 어떤 행정기관이 하급 기관의 어떤 그 직무라든지 회계를 감찰할 수 있는 거죠. 감찰부. 네, 감찰부가 있어. 그 행정기관 내에서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 감사기관이라고 하면 감사원을 떠올리시죠. 이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인 거죠. 독립해 있죠, 여러분. 네, 독립해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이 감사원이 있는데 이 감사원이 대표적인 어떤 감사원이 되겠고, 네, 그다음에 상하급 어떤 행정기관 내에서의 어떤 감찰부가 따로 있어서 또 이 상급에 있는 행정기관은 하급에 있는 행정기관의 어떤 그런 이제 그 회계라든지 사무를 검사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런 관계에서 일반 감사원을 가진 상급 기관을 둘 수 있다 이런 거죠. 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어렵지는 않죠, 여러분. 이게 바로 다 이제 국가의 어떤 그 행정 조직인 거죠. 국가의 행정 조직. 네. 자, 그리고 국가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 자, 중앙행정기관은 자, 대통령, 뭐 국무회의 있죠. 헌법 제89조에 보면 자, 국무회의 심의 사항이 18가지죠. 네. 맞나요? 18가지가 나와 있죠. 국무회의 심의 사항이. 네. 그다음에 이 국무회의도 당연히 중앙행정기관인 거죠, 여러분. 집행부 내에 있는 기관인 거죠. 이 국무회의가. 그다음에 국무총리, 그다음에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의 어떤 감사원 또는 국가정보원, 그다음에 행정각부 다 이런 것들이 다 뭐죠? 네. 국가의 중앙행정기관인 거죠, 여러분. 네. 그다음에 어떤 보통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있는데 자, 헌법상 지방자치제 취지에 따라서 그렇죠. 우리 헌법은 지방자치제에 대해서 117조와 118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죠. 이 헌법상 어떤 지방자치제 취지에 따라서 어떤 국가의 지방행정을 관장하는 보통 지방행정기관은 따로 설치되지 않는다 이런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행정기관, 국가 행정기관인데 지방에는 이런 보통 지방행정기관은 따로 설치되지 않는 이유가 뭐죠? 네, 헌법상 지방자치제 취지에 따라서 지방자치제 이 117조, 118조에 나와 있는 헌법상 이 지방자치제도의 어떤 취지에 따라서 어떤 국가의 지방행정을 관장하는 어떤 보통의 지방행정기관은 따로 설치하지 않죠. 즉 뭐냐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행사하는 네,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런 거죠. 이해하시나요? 네, 이해 가시죠, 여러분? 자, 국가의 행정에 있어서의 어떤 지방의 행정에서는 그러니까 결국은 국가와 완전히 뭐죠? 분리되어 있는 어떤 국가의 행정기관을 지방에 따로 설치하지는 않는 거죠. 그쵸? 이해하시나요? 자, 그런 것들은 어디에 맡긴다? 헌법상 117조, 118조에 나와 있는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 즉 선거로 뽑는 거죠. 네,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하는 거죠. 자, 위임하여 행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런 거죠. 자, 근데 하지만 뭐죠?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자,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행정기관으로 어떤 지방국세청이라든지 지방병무청 등이 존재한다 이런 거죠. 자, 이 특별행정기관은 결국은 뭐냐면 지방국세청, 지방병무청은 뭐냐면 결국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중앙행정기관의 분신인 거죠. 중앙에서만 하면 힘드니까 중앙에서 그냥 자기 분신을 하나 뜯어다가 지방에다 넣는 거죠. 자, 이런 국세청이라든지 지방병무청이 어떤 특별 지방행정기관으로서의 임무를 수행을 하고 있고, 자, 통지방행정기관, 자, 일반적인 그런 행정들은 국가에서 따로 하지 않고 어디서 한다?
네, 헌법에상 규정되어 있는 어떤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따라서 자, 지방자치단체에게 맡기는 거죠. 네, 위임해서 맡기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자, 이런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네, 종강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아쉽긴 하네요. 네. 아, 그리고 자치행정조직. 자, 자치행정조직은 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죠, 여러분. 네. 뭐, 시, 군, 구 다 마찬가지죠. 도도 마찬가지, 도지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자치행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국가 이외의 공공단체죠. 국가 이외의 공공단체. 그렇죠. 자신의 삶으로서 행하는 행정을 말하는데, 자, 일정한 지역을 나누어서 지방 단위로 행한다는 뜻에서 지방자치라고도 한다. 이런 거죠. 자치행정은 말 그대로 지방자치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지방 단위로 나누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나눠져 있죠? 네, 일단 도로 나눠져 있고, 아, 도 안에 뭐가 나눠져 있어요? 시, 군, 구, 또 이렇게 나눠져 있죠? 네, 시, 군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렇죠? 네, 광역시는 구로도 나눠져 있고, 자, 이런 것들 다 뭐냐면 국가 이외의 공공단체로서의 어떤 자치 행정 조직이다. 자, 지방 단위로 나누어서 행한다는 뜻에서 지방자치라고도 우리가 흔히 이제 말을 하죠. 네. 자, 이 공공단체, 즉 여기 공공단체죠. 국가 이외의 공공단체가 어떤 자치행정을 하는 것인데 이 공공단체라는 게 뭐냐면 자, 이 공공단체는 당연히 자치행정의 주체겠죠, 여러분. 지방자치단체가 당연히 뭐죠? 공공단체겠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단체인데 자,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자치행정의 주체로서 그렇죠. 국가 밑에서 행정 목적을 수행하는 공법상의 법인을 말한다. 그러니까 크게 따지면 세계상 따지면 국가 아래에 존재하는 거죠. 자, 국가 아래에 지방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가 밑에서 어떤 행정적 목적을 위해 행정 목적이라는 게 뭐죠? 네, 주민의 복리와 주민에 관한 사무인 거죠. 자기 지방에 살고 있는 어떤 주민의 어떤 복리라든지 어떤 주민에 관한 그런 사무가 어떤 이제 지방 자치단체가 뭐죠? 수행하는 어떤 행정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런 행정 목적을 수행하는 공법상 법인이다. 이런 거죠. 뭐가요? 공공단체가. 그렇죠.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공공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에는 당연히 들어가고 또 영도물 법인, 네, 영도물 법인이라고 해서 자, 인적, 물적 결합, 인적 요소와 물적 요소가 결합된 법인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영조물 법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영조물 법인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이제 공공조합이라든지 공법상의 어떤 재단 법인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공공단체에 속하는 거죠. 흔히 대표적인 건 지방자치단체죠. 네, 네. 자, 그래서 공공단체의 종류를 보시면 방금 위에서 봤듯이 지방자치단체를 보시면 자, 이건 너무 잘 아시죠? 뭐 일정한 구역과 그 주민을 구성 요소로 하는 공공단체. 자, 지방자치단체는 당연히 일정한 토지는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그렇죠. 그렇죠. 일정한 토지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겠죠.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지방 단위로 나누어서 행한다 그랬죠. 그래서 지방자치라고 얘기하죠. 이 지방 단위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뭘로 따져요? 네, 토지로 따지죠, 토지. 그래서 이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토지를 불가결의 요소로 합니다. 네, 하는 어떤 지역 단체인 점에서 다른 공공단체와 구별된다. 그렇죠. 지방자치단체는 일단 토지를 요소로 하고 있죠. 토지. 그래서 지방 단위로 나누는 거잖아요. 즉 그래서 다른 공공단체하고 좀 다른 거죠. 영조물 법인이라든지 또는 공법상 재단 법인은 토지가 없죠. 요소에.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토지가 있다 이런 거죠. 네. 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 처리, 그다음 재산도 관리하고, 그다음에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등의 그렇죠? 그 지방의 공공사무 전반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크게 뭘로 나누냐면 자치조직권, 그렇죠? 지방자치단체를 스스로 어떠한 조직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거죠. 스스로 자율적으로. 근데 자치행정권, 그렇죠?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 재산관리 이런 사무는 당연히 자치 행동을 하는 거죠. 누가 간섭을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국가에서도 간섭을 당연히 안 하는 거죠. 국세 빼고는. 그렇죠. 지방국세청처럼 그런 지방행정기관에서 하는 그런 국가의 사무 빼고는 뭐죠? 다 자치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자치재정권, 그렇죠. 지방세라고 많이 하죠. 이 지방세를 받아서 하죠. 그렇죠. 국가에서 주는 네, 보조금과 플러스해서 또 지방세를 거두어서 자치 재정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 뭐 미디어 보시면 어느 지자체는 뭐 자치 행정이 뭐죠? 풍부한데 또 어느 지자체는 자치 행정에 있어서 어떤 재정권이 약하다 막 이런 소리 또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자, 그리고 공공조합을 볼까요? 자, 공공조합이라는 게 뭐냐면 자,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된 인적 단체. 자, 공공조합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네.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된 인적 단체로 자 이런 것들이 다 뭐라 그랬죠 지금? 요거죠. 자체 행동 조직인 거죠 여러분. 네, 그중에서도 공공조합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된 물적 단체가 아니고 뭐예요? 인적 단체로서 그렇죠. 자치권이 인정된 공공 단체를 말한다. 즉 공사단이라고 얘기하죠. 공사단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공사단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즉 어떤 공공조합의 구성원, 네, 공공조합의 구성원은 잠시만요. 네, 공공조합의 구성원은 그 일정한 지역 내에서 자, 일정한 자격을 가지는 것이 보통이며, 자, 예를 들어서 공공조합이라 하면 어떤 상공회의소 또는 변호사회 등이 자, 이에 속한다. 이런 거죠. 약간 공적인 면과 사적인 면이 같이 들어가 있는 단체 해서 공사단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상공회의소 뭐 들어보셨죠 여러분? 대한상공회의소 막 이런 거 그다음에 어느 지방 변호사회 이런 것도 다 이런 것들이 다 공공조합에 속하고 자 이런 것들은 특정한 목적인 거죠. 그렇죠? 변호사도 변호를 하기 위해서 상공회에서도 어떤 상공에 관한 분야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죠. 자 이런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결합된 인적 단체죠. 인적 단체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해하시나요? 자, 여기 틀렸네요. 잠시만요. 자, 그리고 영조물법인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 영조물이 법인격을 취득한 공공단체다. 자, 뭐 예를 들면 영조물법인은 그냥 인적 물적 뭐죠? 여기 보시면 인적 물적 수단의 종합체다. 자, 이걸 아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한국방송공사, 자, 인적 결합체, 즉 변호사회나 상공회의소가 단순히 인적 결합체인데 반해 자, 영조물법인은 인적과 물적 두 개 다 결합체는 총체인 거죠. 즉 인적 물적 수단이 함께 결합된 종합체인 거죠. 뭐 한국방송공사라든지 어떤 서울대학교 병원, 적자병원, 과학기술원. 즉 무슨 말이냐면 상공회의소는 그냥 이 상공에 관련된 사람들만 모여 있으면 상공회의소가 되는 거죠. 특별하게 장소가 필요 없는 거죠. 변호사에도 마찬가지로 뭐 변호사회 사무실이 있겠지만 그거는 따로 없더라도 변호사가 그 지방에 있는 변호사들이 모여 있으면 그게 그 자체가 그 사람이 모여 있는 그 자체가 하나의 회가 되는 거죠. 조합이 되는 거죠. 변호사회. 하지만 이 영조물 법인은 뭐죠? 인적 물적 수단의 종합체인 거 종합체.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도 있고 물적이라고 얘기하면은 어떤 재산이라든지 기타제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방송공사가 그렇죠. 무슨 뭐 카메라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서울대학교 병원은 무슨 당연히 의료기구 있을 거고 독립사병원도 마찬가지고 또는 과학기술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것들이 뭐냐? 자 영조물 법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공법상 재단. 네, 공법재단은 자 공법상의 재단 또는 공재단이라 그렇죠. 자, 여기서 공법상 재단은 뭐냐면 재단 설립자, 그 재단 설립자에 의해서 출연된 재산, 즉 재단을 설립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재단에 설립한 사람이 자기가 가진 재산을 일부 뭐죠 내는 거죠. 그 재단 설립을 위해서 그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설립된 공공단체다. 즉 어떤 개인이 자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단 법인을 만들어서 자선 사업을 하고 싶다면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을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어떤 재단 하나 설립을 해요. 공법상의 재단을 하나 설립을 해서 그 재단에다가 자신의 재산을 기부를 하죠. 그래서 그 재단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이제 어떤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제 공법상의 재단이라고 얘기하고 이게 어떤 자체 행정 조직의 하나다 이런 거죠. 이런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설립된 공공단체가 바로 공법상 재단이고 재산이 중심적 요소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 바쳐진 재산의 집합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한국연구재단이라든지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재산의 중심적 요소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 바쳐진 재산의 집합. 네, 재산 의입니다. 네, 오타가 생겼네요. 네, 네. 여튼 이 공법상의 재단은 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사업을 하고 싶은데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공법상의 재단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자기 돈을 출연을 해가지고 그 재단에서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한국연구재단이라든지 또는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여기까지 해서 12주차 강의가 마치고요. 네, 잠시 쉬었다가 13주차 강의는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